옛날 조선 시대 부자로 소문난 진시성의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유일하게 외동딸 하나만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이 어렸을 적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얼굴과 온몸에 심한 곰보 자국이 남아 그 외모가 매우 못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금지옥엽이라 어렸을 적부터 온갖 호사를 누리고 부모의 이쁨을 받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20살이 되자 진대감과 그의 부인은 딸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선아한테 어울릴 만한 짝을 찾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가문 정도면 정승 판서되는 집안도 쉽게 마다하지 않을 줄 알았건만 아무래도 선아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어간 모양이오. 선아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아무 집안에나 보낼 수는 없지요. 만금을 쓰더라도 우리 선아에게 꼭 어울릴 만한 혼처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오죽 좋겠소. 진씨 대감 부부가 고민을 거듭하다 중매쟁이들에게 큰 돈을 써가며 딸의 혼처를 알아보는 동안 당사자인 선아는 걱정은커녕 자신의 몸종인 앵화를 데리고 저작거리를 쏘다니거나 온 한양의 재미난 구경거리를 본다고 하루 종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다 해질녘쯤 되어서야 집안에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종인 앵화가 진땀을 흘리며 선아를 붙잡고 만류하였지만 그녀의 고집을 막을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씨 대감마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하셔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대감마님께서 아씨 시집 보낸다고 중매를 넣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집안에서 조신하게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 얘기 나야 늘 조신하게 있지. 마실을 다녀오고 나서 저녁밥을 든든하게 먹은 후에 밤부터 아침까지만. 타고난 성정이 배포가 크고 느긋한 탓에 선아는 아버지의 으름장을 듣고서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오늘도 아침밥을 먹자마자 새로운 재밌거리를 찾아온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아씨, 다니시려면 제발 겉옷이라도 쓰고 다니세요. 아, 싫어. 날도 따뜻한데 그 답답한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란 말이냐? 아씨, 제발 보는 눈도 많으니까 조신하게 좀 입고 다니시라고요. 날 보고 쑥덕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끄고 살자 앵화야. 안 그랬다간 속병 나서 오래 살기 힘들다. 그녀의 말대로 지나가는 행인마다 그녀의 외모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는데 선아는 어려서부터 워낙 많이 겪은 일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내외가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한 채로 딸을 찾아와 그녀에게 딱 맞는 혼처를 알아봤다고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선아야, 드디어 내 짝이 될 신랑감을 찾았다.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천생 배필이로구나. 그게 누군데요? 기뻐하며 맨발로 달려오다시피 하는 부모와 달리 그녀는 관심은커녕 심드렁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권씨 가문의 둘째 아들이다. 그 집안에서 너를 둘째 며느리로 삼겠다는구나. 진대감이 말한 권씨 가문은 한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명문가였는데 진대감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보고 그녀의 외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서도 둘째 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혼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혼사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토록 바깥 나들이를 나가던 선아도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에 열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혼례식이 열리는 날 권세 있는 두 집안의 경사라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찾아와 드넓은 진대감집이 장터처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새 신랑이 걸어 나왔습니다. 헌데 혼례식 날 기뻐해야 할 신랑의 얼굴이 잔뜩 찌그러져 있었는데 신랑 주위의 몇 사람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화려한 예복을 차려 입은 신부가 등장하자 그녀의 체구가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의 2배는 좋게 돼 보이니 등장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안 그래도 좋지 않던 신랑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심히 불안하게 일그러졌는데 어느 순간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던 신랑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냅다 주랭랑을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도저히 저 여자랑 혼인 못해요. 신랑이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자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덕형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하느냐, 어서 가서 덕형이를 잡아오지 못하고. 신랑 측에서 몇 사람이 신랑을 잡으러 뒤따라 나가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대감의 부인은 이마를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영감 어쩌면 좋아요, 우리 선아를. 부인 일단 진정하시오. 뭐 하느냐 어서 부인을 안으로 모시지 않고. 진대감의 부인이 몇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신부인 선아만이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게 마치 남의 일인 마냥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대감의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진대감 내외는 분통을 터뜨리며 한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이오. 혼례식 날 신랑이 도망을 쳐버리다니. 세상 천재에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가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오. 면목이 없소이다. 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구려. 첫째가 사람들과 이놈을 잡으러 갔으니 아마 조금 있으면 찾아서 데리고 올 것입니다. 아이고 두야. 아주 우리 집안이 온 조선 천재의 개망신을 당했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진대감이 평소 같았으면 쓰지도 못했을 험한 말을 담아 화를 쏟아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권대감은 그저 한숨만 내쉬며 방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첫날 밤을 치르는 신방에서는 선아가 혼례복을 입은 그대로 방이 떠나가라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그녀의 주위로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와 주변 친척들이 난리를 치든 말든 그날 저녁 마음껏 먹고 마신 뒤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진대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님 덕형이를 잡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 있던 진대감 내외와 권대감까지 맨발로 달려나와 보니 도망쳤던 신랑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봉둔한 발이 된 채 얼굴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았는지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 올랐고 잘 차려 입었던 예복은 찢기고 더러워져 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집안을 아주 제대로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놈이 그를 배웠다는 선비로 그런 짓을 벌이고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용서해 주세요. 진대감 내외는 사람 같지 않은 몰골을 하고 있는 신랑을 보고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원망과 노기를 담아 쳐다보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감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 지읍시다. 자네도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마시게.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양쪽 가문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할 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하십시오. 진대감은 끓어오르는 노기를 참으며 새 신랑을 데리고 사람들과 함께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아야, 애비 다 잠들었느냐? 내 신랑이 돌아왔으니 문을 열어보거라. 진대감이 딸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불을 켜보아라. 무슨 찌린내가 이리 나는 것이야? 진대감의 말에 하인이 불을 가져와 방 안을 살펴보자 신랑 측뿐 아니라 진대감 내외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이불 한가운데 자신의 딸이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신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중이 됐으면 됐지, 저런 여자와는 절대 혼례 못해. 덕형아, 아까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새 신랑이 또 한 번 주랭랑을 치자 이번에는 권대감과 그들 친인척까지 넋이 나가 주춤거리며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대감 내 차후에 기별하겠소. 그 말만 남긴 채 신랑 측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고 진대감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망조가 들었구나. 망조가 들었소. 아이고, 앞으로 선아를 어찌하면 좋아요. 진대감 부부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정작 당사자만 이 일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랑 측에서 파혼을 요구하자 진대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허나 이미 자신의 딸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가문에 먹칠을 해버리고 딸의 앞날까지 막막해지자 두 부부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일이 있었는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날의 일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자 진대감 부부는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의 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나라고 선아를 저리 두고 싶겠소.
허나 어찌할 수 있겠소. 이미 권대감 집안과의 일이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가문에서 우리 선아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겠소. 날이 갈수록 두 부부의 근심은 깊어갔지만 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집에 나이든 선비 한 명이 찾아왔다. 진대감의 귀가 번뜩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제자 중 학문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양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사람만 보자면 그만한 인재도 보기 힘들 것이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면 왜 아직까지 혼자 있는 것이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드니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그 선비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려. 그날 오후 진대감이 늙은 선비와 함께 그를 찾아가 만나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대수라 했는데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대감이 한눈에 보기에도 박선비의 살림살이가 형편없고 가난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허나 박선비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의 스승 말대로 인품과 학식이 보기 힘들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진대감은 그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혼례를 올릴 생각이 있는지 묻자 박선비는 한참 고민을 하다 그녀와 혼례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대감은 그런 그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딸을 내치면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그녀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점을 다짐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혼례 준비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혼인식 날에는 진대감 부부와 중매를 서준 박선비의 스승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두 사람 많이 있게 되자 어색한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저를 보고 많이 실망하셨지요? 새 신부가 된 선아가 먼저 입을 열자 박선비가 멋쩍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았지요.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편하게 대하셔요.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박선비는 괜찮다는 선아의 말이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를 묻어두고 살았다는 것처럼 들려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어찌 대하시건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저희 아버지와의 약조대로 저를 내치시지만 않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그것은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 흉봐도 모두 참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더 이상 보기 괴롭기 때문이에요. 선아의 말에 박선비는 그녀의 처지가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 문득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오. 당신을 내치는 일도 조금이라도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오. 박선비의 말에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진대감의 집에서 지내고 난 뒤 진대감이 얻어준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처가의 지원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모든 살림을 선아가 도맡아서 처리하니 자신은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살피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과 밭 역시 꼼꼼히 관리하며 박선비가 입고 먹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주며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박선비는 과거의 응시의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진대감 집에서 딸 내외를 불러 잔치를 열게 되자 진대감은 박선비의 손을 잡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장안의 사위 그 어려운 과거에 장원 급제하다니 대견하구만. 이 모든 게 안사람과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정성을 다해 살펴주지 않았다면 제 힘만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며 잘 살아가주게. 진대감 내외는 딸 부부를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에 선아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집안의 경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의 아내와 살면 살수록 그녀가 정말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아는 여인답지 않게 배포가 큰 데다 아랫사람을 잘 이끌며 누구와도 허물없이 지내 집 안팎이 나날이 평온하고 화목했습니다. 그 역시 관직에 오른 후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는 임금의 옆에서 나란 일을 보게 되는 요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안에 병고가 생겨 조정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의 동생인 명화 공주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임금뿐만 아니라 공주의 어머니인 대비가 큰 슬픔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그녀마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마마마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지요. 주상, 내 걱정은 마시고 어서 가서 국사를 돌보시오. 어찌 나 하나 때문에 나라 일을 등한시하시오. 어마마마가 일이 편찮으시온데 제가 어찌 마음 편히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금만 쉬면 되니 그만 편전으로 나가보시오. 대비의 말에 임금도 어쩔 수 없이 신하들과 나란 일을 돌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일찍 신하들을 물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임금이 돌아보자 자신을 보필하는 상선이 어린 무수리를 데리고 와 고할 일이 있다며 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돌아가신 명화공주와 꼭 닮은 여인을 봤다고 하여 전하께 고하고자 들었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제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일인데. 그 어린 무수리가 중전의 심부름으로 사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좌승지인 박선비와 선화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때 본 선화의 모습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명화 공주와 너무나 닮아 놀랐던 기억을 임금께 고스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네,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상선 당장 좌승지를 들라하게. 아니 좌승지뿐 아니라 그의 부인도 같이 들라하게 어서. 네, 전하. 상선이 임금의 명령으로 급히 사람을 이끌고 박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치자 저녁을 먹고 있던 박선비와 선화는 놀라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요. 어서 의복을 갖추고 좌승지와 부인은 속히 궁으로 입궐하시오. 아니, 상선 영감 도대체 이 밤중에 전하께서 무슨 일로 나와 부인까지 찾는 것이오? 길게 얘기할 수 없소. 가보면 알게 될 테니 어서 서두르시오. 상선이 계속해서 득달하자 두 부부는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궁에 도착하자 깊숙이 있는 임금의 처소로 들게 되었고 임금을 보자 납작 엎드려 예를 올렸습니다. 전하, 좌승지 박대수 문안 올리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네. 자네에게 용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인께 청할 일이 있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보시오. 네? 임금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선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본 임금이 자리에서 뛰쳐내려와 선화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명화야 내 동생. 어떻게 이리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임금이 채통도 잃은 채 선화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자 박선비와 선화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지어서 부인과 대비전으로 가야겠네. 상선 어서 앞장서라. 임금의 성화의 두 사람은 정신없이 이끌려 대비전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주상이 무슨 일이오? 그것이 꼭 보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박선비와 선화를 이끌고 대비전으로 들어서자 자리에 누워있던 대비가 힘들게 몸을 일으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비마마 문안 인사 올립니다. 좌승지 박대수와 저의 처이옵니다. 아니 주상 이 밤중에 좌승지 내외를 왜 데리고 온 것이오? 말을 하던 대비가 얼핏 선화의 모습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주저앉았다. 다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내가 어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대비가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자 엎드려 있던 박선비는 어렴풋이 일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비가 한참 동안 목 놓아 울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임금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듣고 선화를 요목조목 뜯어보며 감탄하였습니다. 내가 신뢰가 많았구만. 아닙니다, 마마. 허나 보면 볼수록 어찌 일이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풍채하며 피부결까지 너무나 똑같아 진짜 내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네. 송구하옵니다, 마마. 말을 하면서도 대비는 선화의 손을 꼭 잡아놓지 않았고
그녀는 그날 밤 대비의 처소에서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비는 마음의 병을 털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선아를 불러 그녀와 담소를 나누고 많은 것을 함께 했는데 대비는 선아와 함께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과 더없이 똑같았지만 두 사람의 성품은 판이하게 달랐으니 명화 공주가 깊은 궁궐에서 떠받음만 받으며 자라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사나운 반면 선아는 늘 여유롭고 어떤 일에도 화내는 일이 드물며 매우 자애로웠으니 그녀가 생전 딸에게 바라던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모녀처럼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대비의 청으로 그녀가 궁에서 머물며 밤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궁녀에게 요강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궁녀가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요강을 들고 들어오자 그녀가 볼일을 보려다 문득 잊고 지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혼례식을 올리던 날 신랑이 도망쳐 집안이 쑥대밭이 돼 밤에 홀로 몇 병의 술을 마시고 잠에 들게 돼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엄청나게 넓은 궁궐을 홀로 돌아다니다 소변이 마려워 아무도 모르게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옛일을 생각하며 그녀가 미소 짓자 옆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웃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잊고 지냈던 일이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좋으신 일이었나 봅니다. 좋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던 일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선아는 그 이후로도 대비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박선비와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고 박선비의 벼슬이 정승에까지 이르자 그녀 또한 정경부인이 되어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아 3아들 모두 장성한 뒤에 벼슬길에 올라 박씨 가문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